Bonjour à tous.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수능 개념 프랑스어의 저는 한성진입니다. 오늘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미에서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형용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제목부터 살펴보고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품질 형용사의 성과 수다라고 되어 있어요. 형용사 중에서 저희가 제일 처음 배우는 게 이제 성질이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품질 형용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괄호 안에 넣어놨고요. 형용사 편을 바로 명사 뒤에서 한 것은 명사를 꾸며주는 것이 바로 형용사이기 때문에 명사와 똑같이 성과 수를 갖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또 바뀌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형용사의 특징은 명사나 대명사의 성과 수에 일치한다 라고 되어 있죠.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하면 수식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형용사도 그 수식을 하고자 하는 그 명사와 대명사를 위해서 꾸며주기 때문에 그것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성과 수를 일치시켜 주는 겁니다. 자, 보시면 형용사의 여성형 만들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형용사는 일단 명사가 기준이기 때문에요. 형용사가 딱 남성 형용사다라고 이렇게 태생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겠죠. 명사가 남성이면 그냥 남성 형용사로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여성형으로 만드는 경우에는요, 이제 명사가 여성인 경우에는 형용사도 같이 여성이 돼야 되니까 여성형으로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여성형으로 만들어 주는 것의 그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남성 형용사에다가 을을 붙이면은 바로 여성 형용사가 됩니다. 명사와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사실 형용사를 이렇게 여성형으로 만들거나 복수를 만드는 것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명사의 규칙과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것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몇 가지 조심할 점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남성 단수형의 을을 첨가해서 만드는데 보시면 첫 번째 단어가 꾸흐라고 나와 있어요. 꾸흐는 짧은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다가 이제 을을 붙이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꾸흐라고 했을 때는 끝에 자음이 발음이 나지 않지만 여성형이 되면서 의가 붙으면 얘가 더 이상 끝자음이 아닌 단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꾸흐뜨로 발음을 얘가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발음이 달라진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 의로 끝나는 단어의 경우에는요, 남성형과 여성형이 동일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의를 한 번 더 붙이지 않아요. 명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그래서 facil이라고 읽어요. 이것은 facile. 자, 세가 이제 의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스 발음이 나는 거죠. 그래서 facile, 쉬운이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발음이 조금 어렵죠? jeune라고 합니다. 의 붙는 발음.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어요. 젊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끝에 의로 끝났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그 밖의 규칙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항상 조심하는 것은 이 세 번째 그 밖의 규칙들에서 항상 그 오류가 나거나 어려운 거죠. 보시면 세 번째에서 그 밖의 규칙들 보시면 은으로 끝나는 것은 명사와 마찬가지로요. n을 하나 더 붙입니다. 그래서 ang 또는 앙이 n으로 이렇게 바뀌는 발음이 되는데요. 꺼가양 같은 경우에 한국인의라는 뜻이거든요. 발음 꺼가양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n이 하나 더 붙으면서 n이 두 개가 되죠. 그러면서 비모음이 풀어져요. 그래서 꺼가엔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바뀌고요. 그다음 on으로 끝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n을 하나 더 붙여줘요. 그래서 온느가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봉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여성형이 되면서 본느가 돼요. 본느.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봉에서 온느, 본느로 이제 비음이 풀어지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것도 명사 편에서 봤던 거와 같죠. 의에호로 끝나는 경우에는 에그를 붙이되 앞에 의에 이렇게 악상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cher 이렇게 바뀌는 거죠. cher. 그 다음 오로 되는 거는요. 요거는 이제 요것도 외우셔야 되는데요. 요거는 어떻게 읽을까요?
누보라고 읽어요. 오유가 결합을 하면 우 발음. 그죠? 으가 결합을 하면 오 발음이기 때문에 누보가 되겠어요. 누보는 으아유로 끝났죠? 이거는 L로 바뀌어요. 그래서 누벨이라는 철자가 됩니다. 새로운이란 뜻이에요. 누벨. 정띠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장띠라고 발음하는데요. 여성형이 되면서 L이 하나 더 들어가요. 그러면서 정띠유라고 발음을 합니다. 친절한이란 뜻이에요. 정띠유 발음을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F가 V로 바뀌는 게 있어요. 철자가 아예 다른 철자로 바뀌는 거죠. 앞에 거와 마찬가지로. 요거는 neuf가 있어요. neuf는 이제 숫자 9이기도 하고요. 새로운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건 여성형이 될 때 V로 바뀌고요. 의를 하나 넣어줍니다. 그래서 neuve 이렇게 바뀌면 되겠어요. 이렇게 규칙들 봤고요. 대부분 다 명사편과 동일한데 네 번째 거, 다섯 번째 거 요거는 이제 형용사편에서 나온 거니까 조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국적 형용사가 나오는데요. 국적 형용사를 제가 이렇게 쓴 것은 국가에 따라서 남성 형용사, 여성 형용사 이렇게 좀 스펠링도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도 배우겠지만 자기소개를 할 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그때 이제 처음에 배우는 형용사가 국적 형용사이기 때문에요. 그거 대화 배우기 전에 한번 살펴보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은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이 국가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 줄이 남성 형용사, 그 다음에 여성 형용사가 되겠어요. 국가명은 지난 시간에 명사편에서 잠깐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La Corée 그러면은 한국이 되겠죠. 한국은 여성 명사라서 앞에 정관사 라가 붙어 있는 거예요. La France 프랑스가 되겠고요. Les États-Unis 이거 미국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States United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미국이 되겠고요. La Chine 중국을 말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Chine라고 발음해요. 그다음에 일본은요, le Japon이라고 해서 남성 명사예요. l'Angleterre라고 하면은 영국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l'Angleterre. 이렇게 국가가 있고요. 형용사는 그 국가명의 스펠링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좀 외우셔야겠죠. 국가명은 꼬레에서 남성 형용사는 꼬레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사람의라고 할 때는 프랑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디가 붙여져 있기 때문에 프랑세라고 발음을 하고요. 끝에 자음이기 때문에 요거는 발음하지 않아요. 남성 형용사일 때는 발음하지 않습니다. 미국인이라고 할 때는 아메리ken이라고 합니다. 아메리ken. 이것도 역시 A-E-N이 만나서 비모음이 되는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메리ken, 미국인의. 중국 사람은요. O-E가 결합을 하면 와 발음이 난다 그랬죠. 그래서 쉬누아가 되겠어요. 끝에 S 발음 나지 않고요. 일본 사람 좌뽀네. 자, S 발음하지 않아요. 좌뽀네라고 하고요. 일본은 국가명에서는 좌뽕 이렇게 비모음이 들어가지만 형용사가 되면 좌뽀네라고 발음을 합니다. 영국인은 엉글레라고 발음합니다. 엉글레. 역시 발음되지 않아요. 끝에 S. 자, 요게 남성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줄이. 여성 형용사를 보시면 한국 사람의라고 할 때 한국인의 뭐 한국의라고 할 때 요거 하나 더 붙는 거, N 하나 더 붙는 거 좀 전에 우리 살펴봤죠. 발음은 N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꼬레 N가 되는 거죠. 꼬레 N. 그렇죠? 그다음에 남성 형용사 force는 여성 형용사가 되면서 끝에 의가 붙으면서 더 이상 끝자음이 아니니까 여성 형용사인 경우에는 force라고 발음을 합니다. 끝에 요 s가 또 모음과 모음 중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즈 발음이 나서 force라고 발음을 하는 거죠. 미국 사람의 여성형 보시면 아메리켄으로 발음합니다. 이것도 역시 끝에 의가 붙으면서요. 비의 모음이 풀어져요. 그래서 아메리켄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랑 비슷한 게 이제 요거죠.
파리지앵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리지엔느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아메리칸느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중국 사람 보시면 쉬누아였는데 쉬누아즈 이것도 역시 으가 붙으면서 발음이 살아나요. 좌본의 즈가 되겠죠. 이것도 역시 좌본에서 으가 붙으면서 이제 s가 즈 발음이 나요. 이건 또 어떻게 될까요? 엉글레 즈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끝에 으가 붙으면서 발음이 살아난다. 그러면 한번 읽어보고 이제 넘어갈게요. 자, Corée, la Corée, coréen, coréenne. La France, français, française. Les États-Unis, américains, américaine. La Chine, chinois, chinoise. Le Japon, japonais, japonaise. L'Angleterre, anglais, anglaise.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국적 형용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수형 알아보도록 할게요. 형용사의 복수형도 명사의 그 규칙과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명사를 먼저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남성 복수 형용사는 남성 단수형에다가 s를 붙이면 되고요. 여성 복수 형용사는요, 여성 단수형을 기준으로 해서 s를 붙이는 거예요. 그럼 여성 복수 형용사는 일단 남성형에서 여성형으로 된 다음에 그 다음에 s를 붙이면 되겠죠. 그쵸? 보시면은 bleu라고 하는 파란색의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요거 이제 복수 형용사로 만들려면 그냥 s를 붙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고요. grand라고 발음해요. 요거는 이제 요게 grand이 남성 형용사이고 을을 붙이면 여성형이 되는 거죠. 요게 여성 단수형이 되겠죠? 그럼 여성 단수형에다가 을을 붙이면 grande가 됩니다. 요거는 발음을 grande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다시 끝에 자음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또 발음을 하지 않아요. s를. 이렇게 만들면 기본적으로 형용사의 복수형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x로 끝나거나 s로 끝나면요. 명사와 마찬가지로 불변이에요. 동일하다는 거죠. 복수가. 고, 고라고 읽어요. 이거는 좀 뚱뚱한이라는 단어고요. mauvais, mauvais. 역시 이거는 뭐 나쁜, 날씨가 나쁜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역시 s를 하나 더 붙이지 않고 그대로 갑니다. 남성과 단수와 복수형이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 으는 x를 그냥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x로 만든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으는 발음이 오라고 그랬어요. 오. 그래서 이거는 보라고 발음을 하겠죠. 보. 그 끝에 x가 붙으면서 발음이 변화가 없죠. 그냥 똑같이 보예요. 보. 또 보라고 발음을 하시면 돼요. 누보가 되겠죠. 이거 아까 좀 전에 우리가 했죠. 오으로 되는 것은 우발음. 으로 되는 것은 오발음. 그래서 누보, 새로운 이란 뜻이고요. 누보 똑같이 발음 똑같습니다. 철자만 x 붙여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형용사의 복수형을 만들면은 그냥 간단합니다. 아시겠죠? 명사의 복수형보다는 조금 훨씬 간단하게 느껴지시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볼까요? L은 O, X로 만든다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그 명사편에서도 우리가 한번 봤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말이 아니 모로 되는 거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단어를 보시면 제네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의 위에 악상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에 발음이 나고 있고요. 제네할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인 이란 뜻인데요. 요거 복수로 바꿀 때 x가 되면서 발음은 오 발음이 돼요. 그래서 제네호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가해 드리자면 이제 특수한 여성형이 있어요. 요거는 제가 그냥 다 말미에 추가적으로 했는데요. 블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얀색을 뜻하는 형용사입니다. 흰색의. 요거는 원래 발음이 나지 않는데요. 여성형이 되면은 요건 특이하게 아쉬가 붙어요. 그래서 블랑쉬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리고 롱이라고 하는 단어, 롱이라고 있고요. 이건 긴이란 뜻인데요. 요건 여성형이 될 때 제 다음에 으가 첨가가 되면서 롱그로 발음을 합니다. 전혀 다른 여성형이 되겠죠? 여기까지 정리해 두시고요.
이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형용사의 위치가 되겠는데요. 프랑스에서는 형용사가 일반적으로 명사 뒤에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좀 영어랑 좀 틀린 점 중에 하나인데요. 대부분의 형용사는 명사 뒤에 놓이지만 반드시 명사 뒤에 놓여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국적이나 모양, 그리고 색깔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명사 뒤에 위치를 하고요. 그리고 앞에 위치하기에는 너무 형용사의 길이가 길다라고 하는 것은 명사 뒤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엉글레라고 읽죠. 이거 영국의라는 뜻인데요. 엉글레, 국적이기 때문에 명사 뒤에 위치를 하겠죠. 그리고 둥근이라고 하는 형용사는 자, 요거 어떻게 읽을까요? 끝에 자음 발음 안 하고요. 홍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홍, 둥근이란 뜻, 홍. 그다음에 검은은 제가 말씀드렸죠. 누아르 영화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고 했죠. 누아르라고 하고요. 요것도 역시 색깔을 나타내고 있죠. 국적, 모양, 색깔. 그래서 다 뒤로 빠지겠고요. 긴 단어 différent이라고 하는 것이 예로 나왔는데요. 요것도 역시 뒤로 빠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짧고 자주 사용되는 형용사는 명사 앞에 위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뭐 아름다운, 뚱뚱한, 늙은, 나쁜이라는 이런 형용사들이 있는데 문장을 통해서 보시면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눈에 익히시게 될 겁니다. 읽는 걸 보면요. 보라고 읽고요. 아름다운이라는 뜻은 보라고 읽는 형용사고 이거는 고라고 읽어요. 끝에 자음 발음하지 않아요. 요거는 늙은이라는 형용사는 view라고 발음합니다. view. 나쁜은 여기 아유가 오. 그다음에 요거는 아이가 에로 발음이 나죠. 끝에 s 발음 안 나서 모베가 되겠습니다. 모베. 이렇게 해서 보, 고, view, 모베 이렇게 짧고 자주 사용되는 단어는 명사 앞에 위치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처음으로 이제 의사소통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아직 주어 동사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문장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숫자 0부터 10까지 한번 배워보고 그리고 이제 인사말 한번 볼까 해요. 숫자 0부터 10까지를 보시면은 0, 0만 눈에 익으시고 1, 2, 3, 4, 5, 6, 7, 8, 9, 10은 하나도 모르시겠죠. 전혀 영어랑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러실 텐데요. 요거 이제 잘 보도록 할게요. 숫자는 발음에 있어서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런 철자예요. 보시면은 0은 제호라고 하고요. 이거는 의 위에 이제 요게 붙어 있죠. 그래서 제호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리고 숫자 1은 엉이 되겠어요. 엉, 부정관사 엉의 형태이기도 하면서 숫자 1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숫자 2는요, 누가 돼요, 누. 그래서 요거 끝에는 단독으로 발음할 때는 발음하지 않아요. 누라고 하고요. 숫자 3은 토아라고 합니다. 토아는 오, 이가 와로 발음이 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토아라고 발음이 되는 거예요. 4는요, 까트라고 발음해요. 까트. 5는 생끄, 이하고 n이 만나서 앵으로 발음이 되고요. 요거는 특이하게 끝에 자음이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생끄라고 발음을 해요. 생끄. 6은 시스라고 발음해요.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식스가 아닙니다. 시스라고 발음을 해요. 요것도 끝에 발음이 되는 거죠. 그렇죠? 7은 세트라고 발음하는데요. 요거 특이하게 빼는 발음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끝에 때는 또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발음이 세트라고 발음이 되는 거예요. 세트. 8은 위트예요. 8도 역시 발음이 돼요. 끝에 자음이. 9는 네프. 9도 역시 발음이 되죠. 그죠? 10 디스라고 합니다. 이것도 딕스라고 하지 않아요? 디스예요. 이것도 역시 발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5부터 10까지는 단독으로 읽었을 때 끝자음이 다 발음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생크, 시스, 세트, 위트, 너프, 디스 이렇게 5부터 10까지는 다 발음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숫자가 뒤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나이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어요. 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나이를 나타낼 때 우리가 뒤에 이 해, 연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붙이면은 뭐 2살이다라고 할 때 또는 3살이다라고 할 때 이럴 때는 누정, 투아정이라고 이렇게 끝에 발음이 나지 않았던 것이 이렇게 발음이 나게 돼요. 숫자들은. 그래서 만나면서 이렇게 발음이 나고요. 그 다음에 단독으로 지금 발음할 때는 지금 제가 이렇게 읽었지만 뒤에 뭔가가 나올 때 자음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나올 때요. 숫자 5, 6, 8, 10 이 뒤에 자음이 나오게 되면 끝에 자음은 발음하지 않아요. 수형용사의 끝자음은. 예를 들어서 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100이라는 단어거든요. 100. 그럼 500이라고 할 때는 생끄 썽이라고 하지 않고요. 생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거 객송이라고 하는 단어, 소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도 역시 자음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시스 객송 이렇게 하지 않고요. 시 객송이라고 합니다. 위 리브도 마찬가지예요. 리브의 자음이죠. 그래서 with 리브 안 하고 위 리브 이렇게 하고요. 디 무아 무아도 역시 자음이에요. 무아는 달이에요. 달. 1월, 2월 할 때, 3월 뭐 이렇게 할 때 달월. 10개월이라고 할 때 디 무아, 디스 무아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끝에 자음은 발음하지 않는 거 5, 6, 8, 10 플러스 자음의 경우에 그렇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제 0부터 10까지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제호,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가 숫자 0부터 10이 되겠습니다. 숫자 뭐 6이나 7, 특히 7 같은 경우에는 발음이 나는 거, 안 나는 거 철자가 조금 독특하니까 시험에 가끔 나오니까요. 그거 꼭 기억하시고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인사말 처음으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그동안 뭐 발음 규칙이라든지 명사나 형용사의 특징 이런 것들을 봤는데 인사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어 동사가 필요 없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요. 요거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만날 때 할 수 있는 거 좀 눈에 익으실 거예요. 첫 번째 단어 봉슈가 되겠죠. 봉슈 아침에 하는 인사예요. 봉수아 그러면은 이 수아가 저녁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주어는 낮이고요. 그래서 봉수아 그러면은 저녁에 하는 인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침이나 저녁 이런 거 때와 상관없이 그냥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인사말이 바로 요건데요. 요거는 끝에 때 발음하지 않아요. 그래서 살루라고 발음을 합니다. 살루 이러면 안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만날 때 bonjour, bonsoir, salut 이렇게 3개 보시고요. 헤어질 때 쓸 수 있는 말을 볼게요. 헤어질 때는 일단 뭐 언제 만나라고 할 때 전치사 아가 있어요. 아라는 것이 이제 프랑스어 전치사 중에 하나인데요. 기본적인 뜻이 언제에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언제에에 해당하는 그 시기를 여기다 뒤에다가 쓰면은 그날에 만나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헤어질 때 쓸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드맹이라고 하는 거 표현이 있죠. 아가 언제에가 되겠고요. 드맹 그러면 내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내일 봐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헤어질 때 쓸 수 있겠죠? 아드맹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볼게요. 살루 나오죠? 역시 안녕이라고 하는 거. 헤어질 때, 만날 때 둘 다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아플리타흐라는 게 있어요. 아플리타흐는 이제 이때는 발음이 되지 않고요. 풀리는 더라는 뜻이고요. 따가는 이제 좀 늦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따 봐라는 뜻이에요. 아플리타흐. 그 다음 오흐부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거 발음 부아가 되는데요. 부아가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앞에 이제 흐가 있으면은 이제 다시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헤어질 때 쓰는 인사말이 되겠어요. 다시 보자, 안녕, 잘 가, 뭐 이런 뜻. 오흐부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봉수아가 나오죠. 봉수아 저녁에 할 수 있는
만날 때 쓰는 인사말도 되고요. 헤어질 때 쓸 수 있는 인사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봉수아 요것도 헤어질 때도 쓸 수 있어요. 그다음 역시 비엔또 여기도 아가 지금 나오죠? 요거는 이제 또 만나라는 뜻이에요. 비엔또 요거는 그냥 하나의 단어다라고 생각하시고 외우시면 되겠어요. 본느 누이라고 나오는데요. 누이가 밤이에요. 밤. 나이트, 밤. 먹는 밤 말고요. 그러면은 그 밤인데 좋은 밤이라는 거예요. 이 누이가 여성형 명사거든요. 그래서 봉의 여성형인 본느가 온 거죠. 그래서 본느 누이 그러면은 잘 자라는 뜻이에요. 좋은 밤 때 잘 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본느 주훈에가 나오는데요. 주훈에는 하루를 말하거든요. 하루. 그러니까 하루라고 하는 이 주훈에가 역시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요. 본느라고 쓰인 거예요. 지금 여성형으로. 봉의 여성형으로. 본느 주훈에 그러면은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하루 보내 이거는 헤어질 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만날 때는 좀 만나자마자 좋은 하루 보내 이러진 않잖아요. 그럴 때 헤어질 때 쓸 수 있습니다. 아드맹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에 이렇게 정해진 그런 단어를 쓰면서 그때 만나, 그날에 만나라고 할 때, 그 시기에 만나라고 할 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아드맹 내일 봐라는 뜻이고요. 뚜달레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관용구예요. 그래서 요거 연음할 때 우리가 잠깐 봤던 건데요. 잠시 후에 만나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뚜달레가 되겠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가워 라고 할 때 요 단어를 쓰는데요. 요 단어는 사실 우리가 발음할 때 되게 많이 연습을 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자, 보시면은 모음하고 n이 만나서 이렇게 비모음이 되죠. 앙. 여기까지 또 끊으면은 슈 발음에다가 앙이니까 숑. 그 다음에 때에다가 악상이 붙어 있죠. 때. 앙숑 때라고 읽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가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것이 처음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인사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날 때, 헤어질 때, 처음 만났을 때 인사말을 한번 봤는데요. 요것도 한번 쫙 읽어보면서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만날 때 bonjour, bonsoir, salut가 되겠고요. 헤어질 때 salut, à plus tard, au revoir, bonsoir, à bientôt, bonne nuit, bonne journée, à demain, à tout à l'heure, enchanté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헤어질 때 보시면은 봉수아 들어가죠? 살리 들어가요. 만날 때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봉주는 만날 때만 쓰고요. 헤어질 때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봉주는 헤어질 때는 쓸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연습문장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대화 중에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그랬어요. 자, 봉주 마담 그랬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러니까는 또 뭐라고 하면서 뭐시우라고 했겠죠? 봉주라고 상대방 했으니까 이제 아침에 하는 인사가 되겠죠. 뭐가 될까요? 봉주가 되겠죠. 2번 똑같이 그냥 봉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봉수아는 이제 저녁에 하는 인사말이니까요. 한 사람은 굿모닝 했는데 한 사람은 뭐 굿나잇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아니고요. 봉 아프레미디 그러면요. 아프레라고 하는 것이 뭐 후에라는 뜻이에요. 이제 영어로 1대1로 바꿀 수도 있는데요. 이게 after가 되겠고요. 미디가 정오거든요. 그래서 눈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after 눈이 되고요. 이거는 굿이죠. 굿, 좋은. 그래서 good afternoon이 bon après-midi라는 뜻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 4번 bonne nuit. 그러면 좀 전에 했죠. 우리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라는 뜻이 되겠고요. 5번 bonne journée. 그러면은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인사말 한번 점검해 봤고요. 두 번째 볼게요. 다음 대화 중에서 빈 곳에 들어갈 수 없는 표현은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A가 au revoir라고 했죠. au revoir는 헤어질 때 쓰는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뭐 잘 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들어갈 수 없는 거 다시 말해서
헤어질 때 쓸 수 없는 것을 고르라 라는 거잖아요. 헤어질 때 쓸 수 없는 거 뭐였죠? 2번 봉슈 쓸 수 없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고요. 1번에 오호부와 헤어질 때 그냥 똑같이 오호부와 라고 했을 때 오호부와 라고 쓸 수 있어요. 그쵸? 세 번째 살류 역시 헤어질 때 쓸 수 있었습니다. 4번 아드맹 내일 봐 라는 거였죠. 이걸 쓸 수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5번 아비앙또 또 만나요 곧 만나요 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쓸 수 있는 표현이네요.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이제 우리가 형용사를 배웠으니까 한번 형용사를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녀들은 키가 크다라고 되어 있죠. 문장을 여러분들이 아직 배우시지 않았기 때문에 인칭 대명사나 동사를 그래서 뭐가 그녀들이고 뭐가 이다라는 걸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엘이 그녀들이란 뜻이고요. 송이 이제 그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하는 프랑스어의 에트르 동사입니다. 그러면 그녀들은 뭐뭐이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엘송이라고 읽어요. 여기서 키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넣어야 되겠는데 그럼 키가 큰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여기다 쓰면 되겠죠. 근데 보시면은 형용사는 명사나 대명사의 성과 수에 일치시켜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는 애를 꾸며주고 있잖아요. 애, 그녀들은, 그녀들이라고 했죠. 여성 복수가 되겠죠. 그러면 키가 크다라고 하는 거에 키가 큰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여성 복수로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키가 큰이라고 하는 형용사는 그헝이라고 하는 형용사예요. 그헝이라고 읽어요. 여기다가 여성, 을을 붙이고요. 그다음 복수, s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드 그러면 여성 복수가 됩니다. 엘송 건드 그녀들은 키가 크다라는 문장이 저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 드레스는 빨간색이다 라고 했어요. 보시면은 세트 호브가 이 드레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뭐뭐이다 라는 게 이 애가 되겠고요. 우리는 빨간색이다. 빨간색을 이제 형용사로 쓰면 되는 거예요. 빨간색이라고 하는 형용사는 whose라는 게 있어요. luse라고 우리가 좀 익숙하게 들으셨을 것 같긴 한데 whose가 빨간색이거든요. 그럼 요거는 여성형이잖아요. 지금 이 드레스가 여성형이에요. 그런데 형용사 자체가 지금 끝에가 으로 끝났기 때문에 여성형을 만들어줄 때 끝에 을을 하나 더 붙인다, 붙이지 않는다? 붙이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요대로 쓰면 됩니다. whose라고 쓰면은 바로 이 여성형의 형용사가 되겠어요. 그 다음 세 번째 거 볼까요? vuala win 빈칸 더블르라고 나오죠. 그럼 저기 뭐뭇이 있다 라고 하는 단어가 vuala예요. 그리고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W가 나오죠. 그럼 우리는 뭘 쓰면 되나요? 큰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큰 테이블이죠. 그런데 큰을 여기다가 써야 되는데 보시면 뒤에 W가 여성형이죠. 윈느 앞에 관사가 여성형 관사로 되어 있죠. 그러면 큰에 해당하는 그엉에다가 요거를 여성형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윈느가 단수이기 때문에 지금 여성 단수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건드 따블르 저렇게 쓰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도 문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화는 오늘도 이제 형용사 편에 이어서 같이 문화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또 익숙한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영화제나 축제 이런 것들 좀 그래도 좀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두 번째 문화 수업은 제가 국제적인 축제 및 지역 축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페스티벌 드 깐느라고 해서 깐 영화제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나오지만 이제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수상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더욱더 알려지게 된 영화제이기도 하죠. 그러면은 깐 영화제부터 이제 볼게요. 자, 프랑스 남부의 휴양 도시 깐느에서 열리는 국제 영화제이고요. 베니스 국제 영화제, 베를린 국제 영화제와 함께 세계 3대 영화제에 속하면서 매년 5월에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 깐 영화제에서 굉장히 여러 그 작품들이 수상을 많이 했었더라고요.
보시면 1984년에 이두용 감독의 물레야 물레야라는 영화로 특별부분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송일곤 감독의 소풍이 한국 영화 최초로 심사위원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권태 감독은 치화선으로 감독상을 받으셨고요. 2007년에는 전도연이 밀양으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어요. 그리고 2019년에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황금종려상을 수상하였다라고 나오네요. 그 깐느 영화제는 굉장히 그 콧대가 높은 영화제로 유명한데 거기에서 그 동양인에게 이렇게 황금종려상을 주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영화가 많이 발전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칸 영화제는 굉장히 익숙하지만 특히나 최근에 그 기생충으로 우리가 수상을 했기 때문에요. 작년에 뭐 수능 모의고사라든지 뭐 그냥 단순히 수능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가끔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제 볼게요. 요거는 영화제는 아니고요. 아비뇽 축제라고 해서 이건 연극 축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비뇽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펼쳐지는 연극 축제인데요. 저도 이때 실제로 한번 가보기도 했습니다만 아비뇽에 이 축제 기간이 되면요. 모든 이제 벽에 이렇게 연극 벽보가 많이 붙여져 있습니다. 보면은 르 페스티벌 나비뇽이라고 해서요. 아비뇽의 축제라고 되어 있어요. 1947년 9월부터 장 빌라르에 의해서 시작된 세계적인 연극 축제로 매년 7월에 3주간에 걸쳐서 펼쳐집니다. 연극제는 매년 색다른 형식과 주제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행사는 섹스피어로부터 그리스 비극, 프랑스 광대극, 모던 댄스, 발레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리에서도 굉장히 공연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많이 가서 연극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축제는 오프와 온 공연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오프 공연에서는 노천극장에서 행해지며 각국의 다양한 공연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펼쳐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극 축제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 아비뇽이라고 하는 도시는 그 교황청도 있고 이렇게 축제로도 유명하기 때문에요. 프랑스의 문화 영역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는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비뇽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그 파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유명하기 때문에 파리는 오히려 좀 출제가 덜 된다라고 하는 반면에 오히려 이런 아비뇽이나 뭐 스트라스부르나 이런 지역 도시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또 볼게요. 그 다음 축제는요, 라 페트 들라 뮤지크라고 해서 음악 축제가 되겠어요. 음악 축제는 이제 여름에 열리는데요. 매년 6월 21일에 프랑스 전역에서 펼쳐지는 음악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요, 뭐 전문가나 뭐 아마추어 뭐 구분할 것 없이 그냥 하루 종일 음악이 어디선가 들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리에서도 뭐 굉장히 많이 들리고요. 아무튼 굉장히 그 모든 도시가 다 음악으로 채워지는 기간이 되겠어요. 매년 6월 21일 프랑스 전역에서 펼쳐지는 음악 축제로 1982년에 생겨났고요. 전문가와 아마추어 구분 없이 장르 또한 구분하지 않고 거리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즐기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1985년에 유럽 지역 음악의 해를 시작으로 해서요. 프랑스 어권과 그 주변 국가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죠. 그래서 프랑스의 음악 축제를 더불어서 그 옆에도 점점점 이런 음악 축제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 축제 봤고요. 그 다음에는 덩케르크 그 카니발이라고 해서요. 덩케르크 뭐 영화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시기는 하셨을 거예요. 북프랑스 항구 도시 덩케르크에서 매년 1월과 3월 사이에 열리는 대규모 카니발 축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축제는 아이슬란드의 거친 바다로 대구잡이를 떠나는 그런 어부들의 안녕을 기원하던 17세기 행사가 하나의 전통적인 지역 축제로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오랫동안 이제 배를 타고 나가서 오랫동안 이제 집에 못 돌아오니까 편안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돌아와라라고 기원하는 의미에서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지역 주민만이 아니라 외국의 관광객들도 대거 참여하는 중요한 관광 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덩케르크 같은 경우에는 뭐 교재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최근에 뭐 여러분들이 깐이나 뭐 음악 축제 이런 것들은 많이 아시는 거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도 한번 나왔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La Fête des Lumières라고 나와요. 루미에르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그 루미에르 형제 때문에 조금 들어보셨을 건데요. 루미에르가 원래 빛이라는 뜻이 있어요. 빛, 반짝이는 빛. 요게 이제 루미에르가 요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빛의 축제다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화려하게 펼쳐지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La Fête des Lumières, 요거는 프랑스 제2의 도시인 리옹에서 펼쳐지는 축제인데요. 매년 12월 초에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중세 이후에 성모 마리아께 감사드리기 위해 펼쳐졌던 것이 기원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1852년부터 이 축제는 3, 4일 동안 도시의 유명 건물들과 기념물에 야간 조명들 빛을 이용한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하며 도시 전체를 화려한 연출의 무대로 만든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은 그 유명 건물들, 그러니까 도시의 건물들을 하나의 그런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 무대 뒷면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다가 이제 슬라이드 여기다가 이제 이걸 쏘는 거예요. 조명을 이걸 슬라이드라고 생각하고 건물을 그래서 이제 빛을 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빛이 막 움직이고 걸어다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엄청나게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는 축제가 바로 이 리옹 축제가 되겠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영상으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축제까지 한번 다 살펴봤는데요. 사실 프랑스 축제 하면은 여러분들이 익숙하셨던 축제도 지금 있었고 잘 모르는 축제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이런 것들은 좀 재밌으니까 인터넷에서 한번 기사로 찾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명사하고 형용사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인사말을 배웠으니까 점점 나가면서 이제 문장들도 배워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